누구든지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 한 명쯤은 있을 겁니다. 진지한 이야기도 가벼운 이야기도 그런 친구와 함께라면 부담 없이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이런 이야기 친구가 되기 위해 6명의 대학생들이 모였습니다. 일상의 끝이자 휴식의 시작인 금요일 밤, 우리는 수고한 당신들의 금공강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주 DJ 시오빠침입니다. 와. 다들 잘 지내셨나요? 먼저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이번에도 녹음에 참여하게 된 이제 조금 술이 늘고 있는 알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커피를 좋아하는 남자 모카입니다. 다시 인사드립니다. 네,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혹시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는지 아주 짧게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나요? 이번 연도 들어서 가장 술을 많이 먹은 한 주였던 것 같아요. 물론 제 기준이라서 그것도 그렇게 많이 먹은 건 아니지만 네. 네, 이제 개강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저도 좀 친구들을 만나서 관계를 회복하고 잘 지냈는지 이제 묻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이제 에피소드 1 녹음하고 이제 주변에 여러 분들한테 이제 홍보하면서 이제 저도 개강 시즌이니까 이제 술 마시면서 열심히 달리고 있죠. 맞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친한 친구가 지금 유학을 가가지고 혼자 아주 고독한 시간을 한 주 동안 보냈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 지난주 대망의 첫 에피소드 술에 이어 오늘 두 번째 에피소드는 바로 인간관계입니다. 인간관계. 와. 다들 인간관계 어떠신가요? 학교 생활, 아르바이트도 있겠고 가족들의 관계도 있겠고 처음에 인간관계라는 생각을 딱 하시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일단 친구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왠지 인간관계라고 하면은 더 복잡해 보이지 않나요? 맞아요. 사회생활에서 얻게 되는 그런 관계들까지 다 포함하고 있으니까 좀 뭐랄까 친구 관계보다는 좀 무거운 느낌? 심오한. 네, 맞아요. 약간 거친구까지 포함해서 깊고 얕음을 다 아우르는 그런 단어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살아가면서 가장 상처받는 것도 그리고 가장 행복을 느끼는 것도 결국에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비롯되죠. 특히나 고등학교를 벗어나 처음으로 성인 대 성인으로서 타인과 관계를 맺기 시작하는 대학교. 오늘은 대학생으로서의 인간관계에 대한 잡다한 그리고 솔직한 생각들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DJ로서 오늘 한정 새로운 코너를 소개시켜드리고 싶으신데요. 오늘 바로 당신들의 금공강의 고민 해결, 줄여서 당금고입니다. 오늘 당금고에서는 인터넷을 돌아다니는 썰 중에 가장 핫하고 공감 가는 고민 글들을 모아 이야기를 나누고 고민 해결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썰의 내용은 시간 관계상 약간 각색되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미래에는 청취자분들의 사연을 소개하기를 바라면서 바로 첫 번째 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목은 대학교 아싸 너무 힘드네요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재수한 21살 새내기입니다. 원하는 대학에 가지는 못했지만 저도 여느 학생들처럼 학교에서 수업 들으며 지낼 수 있다는 사실에 기쁘고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쁨도 잠시 요즘에 너무 우울하네요. 과 동기들은 너무나 자기들끼리 이미 친해져 있는 것과 같은 생각이 들고 저는 아싸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제가 결정적으로 느낀 건 이번 주 일이었어요. 조금이라도 친해지려고 제가 먼저 다가서려고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에 전공 수업 끝나고 동기 A에게 별로 안 친하지만 용기 내서 같이 밥 먹자고 물어봤어요. 근데 원래 다른 어떤 친구 B도 같이 먹기로 했었나 봐요. 그래서 밥 먹으러 가는 길에 A가 B한테 전화해서 저도 같이 밥 먹기로 했다고 하니 저랑 먹으면 어색해서 안 온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1차 어택을 받았죠. 괜히 내가 눈치 없이 낀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 너무 서운했지만 그래도 A와 같이 식당에서 밥을 먹었어요. 근데 안 친하니까 할 얘기도 많지 않았고 어색했죠.
그렇게 밥을 먹고 학교로 돌아오는 길에 이 지난 주말에 동기들끼리 뮤지컬 보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좀 충격이었어요. 단톡방에 그런 얘기 없었거든요. 친한 애들끼리 따로 단톡방을 만든 것 같아 2차 어택을 받았죠. 그렇게 느끼던 차에 A에게 전화가 왔어요. 학교 근처 자취하는 친구 집에 애들 모여있으니까 오라는 내용이었어요. 저 빼고 혼자 오라고요. 여기서 3차 어택을 받고 혼자 학교로 돌아가던 길에 진짜 길바닥에서 울 뻔했어요. 어찌나 서럽던지. 개강한 지 3주밖에 안 됐을 때인데 애들이 정말 너무너무 친해요. 거친한 게 아니라 정말 무슨 10년지기 같은 느낌? 친해지려고 노력하다가 전날 3차 어택을 받고 친해진 애들은 언젠가는 어떻게 해서든 친해지겠지 생각하면서 이대로 지내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래도 단톡방에서 서로 장난치고 같이 찍은 사진 올리고 그런 거 보면 소외되는 느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이제 친해지기는 좀 힘든 것 같죠? 저에게 해주실 말이 있으신가요? 참고로 카톡하는 정도의 사이는 2명이 있습니다. 근데 시간표가 안 겹쳐서 혼자 밥 먹거나 빵으로 우유 때우거나 해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소연하고 싶었어요. 네, 재수생 새내기님의 이미 친해져 버린 동기들과 어떻게 하면 친해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 썰이었습니다. 새내기라면 누구나 한 번쯤 해봤을 법한 공감이 가는 내용이네요. 들으셨을 때 어떤 느낌이 들으셨어요? 좀 쓸쓸하네요. 네, 근데 진짜로 실제로 이렇게까지 거리감을 두나라고 드는 생각도 들고. 그러게요. 보통 저는 친구의 이제 친구들하고 점점 이렇게 친해지면서 서로 그렇게 소개를 시켜주고 같이 맞아요. 놀기 시작하고 그런 식으로 관계가 보통 그 사람들하고의 풀이 넓어지는 그런 맞아요. 느낌을 받는데 되게 좀 기존에 이제 동기들끼리 너무 끈끈하게 친해져서 그 관계를 놓고 싶지 않은 마음에 좀 이 사연자분을 약간 굳이 끼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느낌을 받은 사연이었어요. 네. 근데 비슷한 느낌을 느껴본 적은 있어요. 왜냐면 제가 우리 팟캐스트 팀에서 정시로 유일하게 들어온 사람이지 않습니까? 아. 인정. 근데 진짜 그 저희 학교는 수시 친구들이 먼저 MT를 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 MT라 그래야 되나? 그 맞아요. OT. 네. 그래서 이제 미리 다 친해져 있는 상태에서 저는 이제 세터 때 정시로 갔는데 저만 혼자 약간 그 소외된 느낌? 맞아요. 근데 이제 또 다행히도 저희 과 친구들은 착해서 이제 구석에 찌그러져 있는 이 불쌍한 아싸를 구제해 주었죠. 네. 맞아요. 그게 한 70% 이상이 수시로 이제 먼저 모집이 되니까 그때 미리 배움터라고 이제 일종의 OT 같은 거를 하잖아요. 그때 친해진 친구들은 세터에 가서 쭉 친한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정시분들이 아마 세터 때 겨우 들어오시거나 그것도 못 오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와서 친구를 사귀려고 하니까 되게 긴장해 있었다는 얘기는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저희 학교 친구들도. 안 그래도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되게 궁금했거든요. 이 썰을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그러면은 수시로 들어온 친구들은 먼저 다 단톡방을 만들고 그 다음에 정시로 들어온 친구는 나중에 단톡방에 추가가 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러면? 그렇게 돼요. 네. 근데 이 친구는 조금 늦게 들어와가지고 약간 분위기에 적응을 조금 못하는 상황이군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추가 합격한 사람들도 이제 나중에 톡방 만들어지고 난 상태에서 추가가 되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그 OT, MT 뒤에 그 동기들끼리 가는 MT? 그때 이제 추가 합격 얘기를 듣고서 거길 빠져나오는 경우까지 있다고. 그러면 맞아요, 아무래도 늦게 참여하게 되니까. 저는 이 썰을 읽으면서 들었던 생각이 진짜 이 친구들이 진짜 야속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A랑 함께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밥을 먹으러 가는 도중에 다른 사람한테 전화가 와서 걔 오냐? 뭐 걔 오면은 같이 오지 마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진짜 있을 법한 이야기인가요? 저는 듣도 보지도 못했어요. 근데 이거는 그 인간관계 문제가 아니라 약간 인성의 문제가 아닌가.
맞아요. 그 친구가 가지 않고 그러면 너랑 나랑 놀자라고 해줬어도 참 좋았을 텐데 약간은 그 주변 분들의 뭐랄까 태도 같은 게 좀 낯설게 느껴져요. 실제로는 그렇게까지 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래 걔도 있어? 그러면 걔도 데리고 와라는 반응이 좀 더 많더라고요. 근데 사연자분의 상황은 되게 상황 자체가 안 특이한. 좋은 게 아닌가. 네. 그래서 정말 너무너무 운이 없게도 주변이 그런 분들이 만약에 많다면 제 생각에는 친구 관계가 그 정도라면 정말 이분이 말하셨던 것처럼 친해질 사람은 친해질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근데 정말로 나의 노력과 관계없이 음, 친해질 사람은 친해지더라고요. 이제 오랫동안 겪었잖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더 이상 그걸 위해 인위적으로 뭔가 애쓰고 그 과정에서 상처받는 일까지는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관계를 지속해 나가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사람도 있고 맞아요. 그리고 내가 가만히 있는데 나한테 먼저 다가와주는 사람도 있으니까. 네, 마지막에 특히 그 사연자분이 하셨던 말씀이 크게 와닿는데 애들이 정말 너무너무 친해요. 거친한 게 아니라 무슨 10년지기 같은 느낌? 이거 거친한 겁니다. 특히 그거 진짜 맞는 특히 것 같아요. 세터 때는 애들이 진짜 얘네들 무슨 몇 년 동안 만나나 싶을 정도로 너무 친해 보이잖아요. 근데 제가 비록 대학을 뭐 몇 년 안 다녀봤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그때 잠깐 그 무시할 수 없는 대학교 처음 시작하는 그 설레임 이 어떤 서로 간의 접착제로 작용하는 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질간과 나와 같은 과고 이제 같은 대학에 다니는 친구다 이제 막 그러니까. 맞아요. 그래서 서로 원래 같으면 안 친해졌을 성격 같은 친구들도 뭔가 자꾸 친해져 보이고 같이 다니고 그러니까 사연자분이 이런 느낌을 받으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오히려 진짜 10년지기는 잘 연락을 안 하죠. 맞아요. 이제 만나도 진짜요. 친한 척 안 하고 맨날 싸우기만 하고. 맞아요, 네. 맞아요. 특히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조금 조심스럽기도 한데, 사연자분께서 이런 걸 조금 뚫어서 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요. 쟤네들은 그냥 처음 시작하니까 좀 친해지는 거지. 나중에 그냥 보면은 뭐 남자들 군대 가고 여자들 뭐 인턴하고 휴학하고 이런 걸 보면은 다 결국에는 개인 플레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꼭 학과 내에서만 친구를 사귈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물론 학과 내에서 생활을 할 때 불편함이 아주 없으시진 않겠지만 이제 학교 밖에 사람들도 있고 학교 전체 그러니까 중앙동아리 같은 쪽에서 사귈 수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학과 내에서 내가 너무 혼자인가 하는 생각을 계속 파고들기보다는 밖으로 시선을 돌리셔서 더 좋은 사람들, 더 넓은 인간관계를 형성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아요. 네, 저는 사실 이 썰을 제가 고른 특별한 이유가 있는데요. 저는 저번 학기인가 그때 이제 동기들이랑 좀 친해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백반집에서 혼자 밥을 먹고 있었어요. 근데 아니 혼자 먹는 혼자 먹을 수 있죠. 그죠. 혼자 먹는 게 이상한 건 아니죠. 네. 맞아요. 그래서 너무 제 시간을 즐기고 있었는데 근데 같은 동기 분들 중에서 그러니까 친하지도 않지만 뭐 인사 정도는 하는 친구들 2명이 왔는데 그 친구들은 서로 친하죠. 그래서 백반집에 들어와서 안녕 땡땡 안녕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제 테이블에서 같이 먹기가 조금 그랬나 봐요. 그래가지고 저기 떨어진 테이블에 앉아서 이제 2명끼리 밥을 먹은 적이 있는데 그때 뭐 솔직히 그 친구들이 잘못하거나 저를 뭐 약간 아싸 취급한 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닌데 그때 그냥 제가 괜시리 제가 개인적으로 자꾸 신경이 쓰여서 밥을 제대로 못 먹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이러한 소외감은 자기 혼자서 느끼는 그런 게 너무 심한 그런 경험이 있어서 그래서 이 썰을 고르게 됐습니다. 약간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혼자 밥을 먹는다는 것에 대한 좀 부담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혼밥 레벨도 있잖아요. 뭐 고깃집 가서 혼자 먹을 수 있으면은 아주 높은 고수고. 레벨이다. 맞아요. 그런 거? 근데 실제로 혼밥을 많이 하거든요. 네, 혼밥을 많이 맞아요. 하는데 근데 그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를 크게 신경을 안 쓰면 그냥 맞아. 혼자 먹는 데는 무리는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맞아요. 혼자 먹는 것에 대한 즐거움도 있지 않나요? 이제 맛있는 거 먹을 때나 아니면 혼자 고독하게 뭔가 먹고 싶을 때. 고독. 제 생각에는 약간 즐기는 마음도 너무 중요하긴 한데 상황도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약간 예를 들면 동기들이 저기 따로 막 5명 6명끼리 막 떠들고 웃고 재밌게 지내고 있는데 저 혼자서 따로 이렇게 혼자서 똑같은 공간에서 먹고 있으면 그건 좀 애매하지. 그건 좀 애매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약간 소외감 든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혼밥을 할 식당을 잘 고르거나 그러니까 뭐 레스토랑 가서 먹으면 주변에 당연히 커플이거나 같이 친구들끼리 온 사람들이거나 그렇잖아요. 근데 창밖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먹는 그런 1인용 자리 같은 게 자연스럽게 있는 식당 같은 경우엔 아무래도 혼자 밥을 먹어야 될 때 부담감이 덜하고 자주 가게 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좀 식당 자체를 잘 고르는 것도 혼자 밥 먹을 때의 부담감을 덜 수 있는 그런 방법인 것 같아요. 저도 학생 식당에 내려가서 먹기는 좀 정말 거기서는 혼밥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밥버거 집이나 네, 다른 식당 같은 경우에는 가서 아무렇지도 않게 잘 먹거든요. 저는 제 학교 주변에 자땡 식당이라는 곳이 있어요. 근데 거기는 아주머니 아저씨분이 사장님이신데 너무나 그 학생들을 잘 챙겨주셔가지고 가면 이제 약간 백반집인데 약간 바텐더처럼 응대를 해주세요. 백반집인데? 네, 그래서 이게 밥을 먹고 있으면 뭐 학생은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가끔 얘기도 해주시고 그걸 이제 호불호가 많이 갈리긴 하지만 그래서 저는 거기를 자주 가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옷 살 때 직원이 계속 말 걸면 불편한 것 같은 느낌이구나. 네, 호불호가 갈릴 때는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런 맞아요, 느낌이시겠네요. 맞아요. 혹시 모카님은 혹시 혼자서 밥을 먹어야 된다. 근데 학교 근처에서 뭔가 혼밥할 수 있는 집을 고르는 데 대한 노하우가 있나요? 일단은 저는 네. 제가 뭘 먹고 싶은지 먼저 정해요. 네, 뭘 먼저 먹고 싶은지 정하고 근데 전 그 재수를 했었는데 워낙 네네네. 밥을 혼자 먹는 게 버릇이 돼서 그냥 어디를 가든 딱히 그러니까 창피하다 그래야 되나? 어쨌든 뭐 부담스럽지가 않더라고요. 네네. 네. 그래서 일단은 내가 먹고 싶은 게 뭔지 확인을 하고 그냥 당당하게 들어가서 먹어라. 제 생각엔 모카님이 해주신 이야기가 정말 맞는 얘기인 것 같은 게 지금 이 사연자 분께서 사실 생각해보면 잘못하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사연자 분은 사용자 분일 뿐이고 주변 환경이 사연자 분께서 살아왔던 환경과 조금 다른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대학 생활을 조금 굉장히 늦게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동기들과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저는 그래서 사실 두 사람이 딱 만나서 뭐 재밌는 얘기 해봐 이러면 말하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일적인 얘기를 하면 굉장히 말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저는 학술적인 동아리를 들어가서 일이 굉장히 많은 학술적인 동아리를 했어요. 그랬더니 나이 차이가 많이 나도 누구누구 씨 이렇게 부르면서 일 같은 얘기를 하니까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맞아요. 꼭 그 친밀하고 사적인 주제를 얘기하는 것만 친구는 아니더라고요. 저도 그런 것보다 오히려 일적으로 얘기를 할 때가 더 편안하다고 느끼는 성격인데 그래서 학회 같은 데 들어갔을 때가 서로 더 친해지고 좀 더 의미 있게 느껴지더라고요. 보통 동아리 같은 데서 만나는 새로운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럼 딱 처음 만났을 때 어떻게 친해져요? 아니 말을 걸어 주실 때까지 기다려요? 아니면은 말을 먼저 걸어요? 보통 반반? 반반? 네. 근데 제 생각에는 아마 근데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팁은 여기서 친목 동아리가 아니라 약간 일 같은 거 하고 막 뭔가 행사 개최하고 이런 동아리가 정말 좋은 게 제가 약간 남들한테 말을 먼저 못 걸고 그런 성격이거든요. 근데 약간 친목 동아리는 약간 또 아싸될 것 같아가지고 무서운 게 있어요. 근데 일적으로 만나는 거는 약간 너 언제까지 뭐 해와 이런 느낌이라서 약간 어울리기 편하고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약간 딱 선이 딱딱 있는. 네네네. 그래서 나중에는 일 얘기하다가도 인간적으로 친해지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 많이 있었어요. 저희도 팟캐스트를 위해 모였지만
맨날 회식을 하죠. 회식을 위해서. 네. 항상 팟캐스트 녹음하면서 주변에 맛집이 뭐가 있나 살펴보고.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이분이 굉장히 저랑 약간 닮았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분께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 친구 잘못이 절대 아니고 그냥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가능성이 다분하다. 그러니까 조금만 내려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저도 상처받지 마시고 다른 사람한테 더 시선을 돌려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위해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를 멀리하는 사람한테 굳이 잘 보이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아니면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을 만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썰은 조금은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이어나가는 게 조금 힘들고 그리고 소외받는다는 느낌을 받는다는 그런 사연자분의 이야기였죠. 두 번째 썰은 이것과는 조금 다른 썰일 것 같아요. 두 번째 썰은 저희 이성균 같이 부드러운 목소리를 가지신 모카님께서 읽어주시겠어요? 네, 두 번째 썰입니다. 제목: 사람들에게 늘 사랑받는데 한편으론 공허한 느낌이에요. 저는 이사, 학교 지역 이동해서 다닌 거 합하면 살면서 총 6번의 지역 이동을 했습니다. 어릴 적엔 친구들이랑 친해지면 이사하고 좀 적응할 만하다 하면 이사해서 진짜 너무 스트레스고 힘들었는데 한편으론 이러면서 내 생활력이 길러진 것 같아요. 처음 본 친구들에게 소외 안 당하고 친구랑 선생님이랑 친해지려고 악착같이 노력 많이 하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해야 되나? 상대방이 말과 행동을 할 때 어떻게 리액션을 해줘야 할지 어떻게 반응해줘야 할지 도 같은 것 같아요. 덕분에 상대적으로 다른 애들에 비해 어른들, 또래들에게 사랑받으면서 컸던 것 같은데 친구들한테도 이성들한테도 그러한 사랑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막상 한편으로는 공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행동할지 다 머릿속에 이미 정해져 있는 느낌? 문제는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내 몸의 밴 습관들이 사람을 대할 때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고 그걸 좋아해주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게 과연 내 본 모습이 맞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 내 리액션과 습관인지 아니면 내 원래 모습인지 헷갈릴 때가 많아요. 사람들에게는 사랑받지만 공허한 느낌이 드는 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어떤 느낌인지 약간은 알 것 같아요. 맞아요. 첫 번째 썰과는 조금 다른 느낌을 주는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받지만 공허하다는 느낌이 드는 글쓴이의 고민이네요. 다들 이런 기분은 제 생각에는 느껴보셨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집단에 가면 처음에는 정말 잘하고 사람들이 좋아해준다는 느낌을 받지만 점점 제 본 모습이 나올 때부터 사람들이 호불호가 갈린다는 생각을 많이 받거든요. 혹시 이런 사연자분들의 공감되는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지금 이 사연자분께서 뭔가 공허한 느낌이 들기 시작한 거는 그 목적이란 게 있잖아요. 악착같이 사랑받으려고 했을 때에는 사랑을 받고 싶다라는 목적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건데 이제 그 목적이 좀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이제 조금 덜 급박해졌다고 해야 되나? 딱히 그게 목말라지 않아도 되는 상황일 때. 네, 그때는 이제 적응을 반드시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적응이 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다른 대처가 필요한데 이제 그걸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생기는 그런 느낌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조금은 들어요. 저도 고등학교 때는 굉장히 특히 선생님들과의 관계를 많이 신경을 썼고 그래서 사연자분처럼 친구들과의 관계는 일반적이었지만 선생님하고는 되게 그 사랑을 받기 위해서 애쓰는 그리고 그거에 너무 이렇게 약간 달고 다른 그런 모습에 약간 회의감이 들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제가 이렇게까지 심하게 회의감을 느끼지 않았던 이유는 목적이 분명하게 있었고 선생님들한테 잘 보여서 네, 잘 보여서 나에게 분명히 이제 뭐 생기부의 한 줄이라던가 근데 그런 얻고자 하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고 그것 때문에 그런 태도를 취하는 데 있어서 뭐랄까
태도를 취할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없을 때도 내가 그 태도를 계속해서 지속하게 된다면 저라도 회의감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그런 식으로 이 사회적인 인격을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거 있잖아요. 사랑받기 위해서. 네. 그게 어떤 목표를 가지고 시작되었는지와 지금도 그 목표가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시고 좀 조절을 시도해 보시는 거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현실적인 조언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또 다른 쪽으로 생각이 든 게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상대방에게 사랑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느라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근데 아마도 이분은 사랑받기 위해 노력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랑을 먼저 받아본 경험이 많이 없어서 그 경험이 없다 보니까 갈망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싶기도 한데 지금 목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혹시 사연자분은 자기가 생각하는 정말 자기 자신이 있고 그 다음에 남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있는데 이분이 남들은 자기가 남에게 보여주는 그 모습만 사랑하는 게 아닐까 하는 그런 걸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쵸. 그러니까 말이 조금 복잡한데 그 내가 만든 나의 가짜 모습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고 잘 보이기 위해서 만들어낸 모습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난 가만히 있으면 나의 가만히 있는 모습을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내가 만들어낸 모습이 아니라 진짜 내 모습을 좋아해주는 사람일 테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경험이 많이 상대적으로 적다 보니까 이런 느낌을 가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자존감을 획득하는 과정이네요. 내가 그쵸, 내 마음대로 그냥 행동을 하고 내가 내 자신이 돼도 남이 계속 나를 좋아해 준다면 더 이상 이 남이 좋아해 주는 나의 가짜 모습을 유지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어렵네요. 그래서 지금 또 생각이 든 게 다들 자기 진짜 모습과 다른 가짜 모습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맞아요. 본인들한테? 있죠. 사회적 인격 같은. 사회적 인격? 네. 뭐 제가 생각하는 저 혼자 있을 때 제 성격과 분명히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사회생활을 할 때 뭐랄까 사용하는 인격은 약간은 다른 것 같아요. 왜냐면 나 혼자 있을 때는 내가 제일 중요하고 뭐랄까 주체감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는 그 사람에게 집중해줘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아 맞아요. 네, 내 얘기만 계속해서 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드물 테니까. 근데 사회적 인격과 나를 크게 다르게 생각하지 않는 마음가짐? 또 하나의 해결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구나 사회적 인격을 가지고 있고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막 활발하고 외향적인 성격보다는 이제 저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생활은 해야 하고 그래서 그렇죠. 그럴 때는 좀 충전을 해서 나가는 편이거든요. 그 제 사회성을.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 사회적인 인격이 그런 성격이 제가 아니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TV 프로그램에서 봤던 건데 카푸치노는 거품이 있잖아요. 근데 그 거품까지도 카푸치노의 하나잖아요. 그 그쵸. 거품이 맞아요. 있어야 카푸치노인 거니까. 그래서 나의 원래 사회적 인격, 원래의 성격과 사회적 인격이 조금 다르더라도 둘 다 나인 거니까 좀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것도 뭐랄까 자존감을 높이고 그 회의감을 줄이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매우 마음에 드는 비유였습니다. 카푸치노. 카푸치노. 지금 노트에 놓겠습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니라서. 근데 제 생각에는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썰인 것 같아요. 특히나 대학 생활을 하는 저희들은 더 공감할 만한 썰인 것 같아요. 이거 말고도 혹시 제 생각에는 제가 사연자분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는 없겠지만 사연자분이 굉장히 다른 사람들을 배려해 준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성격이 착한 사람인 것 같아요. 착하고 네. 남에게 사랑받기 위해서는 내가 항상 뭔가를 주어야 되잖아요. 그쵸. 내가 져줘야 되고. 그래서 혹시 그래서 굉장히 힘들으셨거나 아니면은 그런 컴플렉스가 있으셨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글쎄요. 나쁜 사람이었던 걸로. 저는 그런 감정을 느끼자마자 좀 놔버리는 타입인 것 같아요. 어떤 의미로 논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을 받기 위해 막 애를 쓰다가 누구나 그런 경험은 있잖아요. 뭐 초등학교 때라던가 중학교 때라던가 한창 이제 무리지어 놀고 그런 게 중요한 때에는 그걸 느끼다가
이거 내가 너무 열심히 애를 쓰고 있고 근데 그거에 비해서 저 친구들은 나에게 그렇게까지 애정을 주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건 뭔가 좀 잘못된 방향으로 내가 애를 쓰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면 저는 좀 바로 놓는 타입이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놓으면 어떻게 됐었냐면 떠나가요. 그 친구들은. 맞아요. 네. 실제로도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요. 나는 이 사람한테 100만큼의 뭐 사랑이라 그래야 되나요? 100만큼의 애정을 주었는데 나에게 돌아오는 애정과 관심이 50도 안 될 때, 70, 50도 안 될 때는 약간 회의감이 들죠.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또 계속 100씩 주다 보면 나를 호구로 하나? 약간 그런 느낌. 맞아요. 선의가 계속되면 걸린 줄 안다라는 유명한 말이 있죠. 맞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럴 때 또 그걸 확인하려고 들면, 그러니까 나는 너한테 이 정도의 감정인데 아닌 거면 말을 해줄래? 라는 식으로 확인을 하려고 들면 보통 떠나가요. 왜냐면 정말 그것밖에 안 됐던 애정도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 보면 마음이 편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떠나간 만큼 희한하게도 다른 사람들이 와요. 인싸. 인싸 논란. 근데 정말 맞는 얘기 같아요. 근데 반대로 저는 질문하고 싶었던 게 있는데 저도 약간 그런 성격이거든요. 그 누군가가 저한테 계속 잘못을 하거나 아니면 제가 화가 나는 상황이 생기면 그 사람들에게 직접 다가가서 야, 너 이게 자꾸 화가 나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그냥 그 사람들과 뭔가 자연스럽게 연락을 끊어 나가는 느낌? 네, 그냥 내가 잡아야만 유지되었던 그 관계를 내가 놓으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정리되는 느낌? 근데 반대로 그럼 그 사람 입장에서는 얘가 되게 나한테 잘해줬었는데 갑자기 한순간에 친구 관계를 끊네. 그래서 되게 그 사람 그 사람 입장에서는 약간 당황스러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만약에 진짜 나랑 사이가 좋게 지내고 싶다는 사람이면 제가 그렇게 바뀔 거라는 걸 미리 알고서 다시 잘해주지 않을까요? 내가 그렇게 바뀌기 전에. 그러니까 애초에 나한테 관심도 없었으니까 그냥 네가 바뀌든 말든 난 모르겠다 하고 하다가 이제 연락 안 하네? 그치 뭐 난 다른 애랑 놀아야지 하고서 이제 멀어지게 되는 거 아닐까. 그러면 혹시 그 어떤 친구나 자신에게 내가 많이 했던 만큼 나에게 돌려주지 않는 친구에게 혹시 진짜 다가가서 야 너는 이만큼 나에게 해주는데 그게 모자라 내 생각에 이게 네가 약간 나를 호구 취급하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대화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화를 해보는 것 자체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꼭 할 필요도 없지만 해서 나쁠 것도 없는. 그래서 마지막 시도로 그러니까 후련하게 난 할 만큼 했다라고 하기에는 괜찮은 시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 시도를 이제 좋게 응답해주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맞아요. 드물긴 하지만 네, 그래서 저도 좀 친구가 약속을 몇 번 안 지키길래 어렵게 한 달 전에 약속을 했는데 그걸 2번을 이제 깨트리더라고요. 어떻게 됐어요? 근데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서운했어요. 오래 안 봐도 친한 친구였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정말 오래 못 보게 되고 그리고 약속을 했다는 건 그날 만나기 위해서 애를 쓴 거잖아요. 한 달 전에 잡은 약속이면. 한 달 전이면 엄청 많이 약속. 그쵸. 네. 근데 뭐 그 친구도 다 나름의 이유는 있었겠지만 그래서 자꾸 실수하지 말아달라고 오해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되게 진심을 다해서 그 친구가 사과를 해줬고 그래서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익숙함에 속아서 이제 잊어버리려고 할 때 한 번 딱 경고를 주면은 아차 내가 실수했구나 하고서 바로 사과해주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제 생각엔 두 분께서 말씀해주신 거에서 뭔가 약간 깨달음을 조금 느낀 게 이 사연자분께서 갑자기 자기 주변 사람들에게 봐봐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니야 이러면서 막 자기 본 모습을 갑자기 보여주기 시작하면은 약간 좀 어색하고 조금 이상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두 분께서는 약간 조금 천천히 다가가되 자기 모습을 사람들에게 한 번에 끊어내지 말고 약간 대화하는 방식으로 난 사실 이런 사람이야 라고 얘기한다면 이 사연자분 좀 어려운 얘기긴 한데 사연자분께서 조금씩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감을 가지시고 자기 본 모습을 조금씩 알려나간다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아요. 너무 급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사연자분이 생각하시는 사연자분의 성격과 기존에 이제 사회적으로 보여주셨던 그런 성격 사이에서 중심을 조금씩 잡아가시면서 보여주시면 좋은 친구고 좋은 사람이라면 기꺼이 그 모습을 받아들여 줄 거라고 생각해요. 좋은 말씀. 오. 다들 좋은 말씀을 곱씹어보는 시간을. 네, 지금까지 두 번째 사연에 대해서 얘기해 봤는데요. 두 번째 사연은 첫 번째 사연보다는 조금 다른 양상으로서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내지만 사실상 자기의 본 모습은 잘 보여주지 못하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연자였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되도 않는 어떤 조언을 드렸는데 사실상 사람들 관계는 다 케바케이기 때문에 케바케 싸바싸.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대학생으로서 저희가 지금 느끼고 있는 솔직한 감정이라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는 인간관계의 고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는 저희의 인간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께 가장 특별한 존재는 누구인가요? 예를 들어 가장 친한 친구나 가족, 선후배 모두요. 특별한 존재. 특별한 존재요? 무슨 특별한 존재라 그러면 가족이 가장 먼저 떠오르지 않나요? 그쵸? 맞아요. 이 사람은 내가 정말 터놓고 모든 걸 근데 저는 오히려 가족이 제가 모든 걸 터놓고 얘기하면 가족이 약간 놀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같은 물론 남자친구, 남사친도 있을 수 있겠지만 뭔가 동성애 진짜 친한 베프? 이런 친구한테는 내가 실패한 거라든지 그런 걸 다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분이 계신가요? 근데 저는 이거 정말 개인적인 이야기인데 저는 살면서 베프가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약간 시즌별로 인복이 많으시구나. 그래서 너무나도 이제 행운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친구 하나가 있는 반면에 저는 이제 다른 얕은 친구 관계가 너무 없었어요. 그럼에도 저는 너무 행복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정말 힘든 얘기 다 하고 뭐 좋았던 얘기 다 하고 이랬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부모님 가족 빼고 이제 친구들 중에서는 그 마음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가 이성 1명, 동성 1명, 한 명씩 있는데 동성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친구가 저랑 친했다가 고3 때 고3 스트레스가 엄청 세게 와서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싸워서 멀어졌다가 이제 그 친구가 해외 유학을 갔는데 왔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친구가 이제 만나볼래 해서 만났는데 만나자마자 바로 화해하고 지금까지 계속 연락을 하면서 허그했나요, 허그? 그건 좀 네. 그건 좀 그래서 이제 제가 제 친구의 친구와 소개팅도 시켜주고 잘 됐나요? 아마도 이번 주 아닌 다음 주에 할 것 같습니다. 그 친구가.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께서 3편에서 알아보실 수 있는 팩트. 네, 그때까지 결론을 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이성 친구도 한 명 있는데 이제 그 친구는 과 동기인데 진짜 많이 의지하는 친구가 한 명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과목이 어려워서 물어보기도 하고 뭐 고민이 있으면 이야기도 하고 해주는데 자 이성인데 그렇게까지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는 게 저는 좀 신기했거든요. 맞아요. 신기하다고 느껴져요. 말 이상한데? 혹시 동성 친구 같은 경우는 그런 친구들이 많은데 이성 친구는 약간 좀 흔하지 않는 경우가 있잖아요. 여사친, 남사친 가능한가요? 굉장히 큰 주제죠. 그것도 이제 또 큰 주제인데. 네네. 근데 저는 이제 나이다 보니까 주변에 결혼하는 여사친들이 있어요. 대충 나이가 예상 가시죠? 이제 제가 나이가 40 중반인데 지금 근데 근데 너무 친했던 여사친들 중에서도 결혼을 하니까 이제 조금 멀어지는 게 있기도 하고 이제 그거를 좀 더 대학생 버전으로 옮기면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생기면 아무래도 연락을 덜 해야 되는 게 있죠. 맞아요. 저 같은 경우는 아무리 친했어도 좀 남사친 여친이 생기면 아예 거의 안 만나려고 하는
네, 특히 1대1로는 너무 못 만나겠던데. 이것에 대한 더 진지한 얘기는 에피소드 3번째 때 다들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확정된 건가요? 아니 이렇게? 그래서 지금까지 모카님과 저에 대한 약간 특별한 존재 얘기는 들어봤는데 약간 특별한 존재 혹시 뭐 얘기하실 게 있나요? 아이스님의 특별한 존재. 네. 특별한 존재 중에 이제 예를 들어 주셨잖아요. 친한 친구나 가족이나 선후배. 근데 그 중에서 생각해 보자면 이제 중학교 때 만나서 고등학교는 따로 다른 데로 갔다가 이제 같은 학교, 같은 학과에 붙어서 지금 계속 같이 학과 생활을 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운명이네. 네. 네, 그래서 정말 인연이라고 생각하는 게 그 친구가 다음날 이제 저랑 놀고 그 다음날 서울로 놀러를 간다고 그랬어요. 근데 어디로 가는지는 얘기도 안 해줬고 저는 집에 계속 있을 예정이었는데 그날 이제 뜬금없이 저도 가고 싶고 그 친구는 원래 다른 친구랑 약속이 있어서 똑같은 장소에서 만난 거예요. 익선동에서. 익선동에 골목도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딱 이렇게 오른쪽으로 도는데 어제 만났던 그 친구의 그 머리 스타일과 그 가방과 그 옷차림으로 딱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너무 놀라서 그 친구 이름을 엄청 크게 외쳤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진짜 네 어떻게 이렇게 인연이 겹치지 싶을 만큼의 친구가 있고요. 친구 속마음 이걸 걸리네. 근데 정말 대단하네요. 정말 그래서 그 얘기를 저희 부모님께서도 들으시고 너넨 인연은 인연인가 보다 그러셨던. 약간 특별한 친구나 진짜 베프를 만나면 느껴지는 마음은 제 생각엔 약간 그냥 학과 동기나 아니면 몇 번 봤던 친구들이랑 재밌게 얘기하는 거랑 그냥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맞아요. 정말 아까 말씀하셨던 그 두 번째 사연에서 있었던 사회적 나를 약간 버리고 그냥 정말 자연인으로 돌아가는 느낌이 들어서 아주 좋은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래서 그 친구랑 중학교 때보다도 더 친해졌다고 느낀 게 중학교 때는 그 사회적 인격에 가까웠다면 지금은 그 친구가 굉장히 오랜 시간을 저랑 보내거든요. 일상생활에서 학과 내에서 생활을 하고 수업을 같이 듣고 그리고 저희 집에서 되게 많이 자요. 네. 네. 아니 그러니까 원래 둘 다 중학교를 수원에서 나왔는데 저는 학교 근처로 이사를 했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거기서 통학을 하니까 이제 오고 가기 힘들 때마다 저희 집에 와서 잔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까지 잔 박수만 세워도 한 달은 되지 않을까 약간 과장을 보태서 싶기는 한데 두 분이서 자취하면 되잖아요. 진짜. 저는 집이 있으니까요. 자취가 아니라 집이구나. 네네. 그렇구나. 그래서 길게는 뭐 3박 4일도 자고 간 적도 있고 그래서 식구라고 불러요. 밥을 같이 먹으니까. 사실 가장 특별한 존재는 누구인가요?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좀 이상하게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일단 들어보세요. 일단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좀 시간대별로 저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동료의식을 느끼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해놓은 걸로 인해서 내가 지금 누릴 수 있는 기회 같은 것들에 감사하는 편이고 그리고 미래에 내가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해서도 제가 뭔가 일을 벌려놓는다든지 하는 식으로 좀 관리를 해놓으려고 하는 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를 미래에 지금 내가 가만히 두면 움직이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팟캐스트라든지 이를테면 그런 일들을 벌려놓으면 자 미래의 나야 일해 이런 느낌이라고 해야 하나? 약간 느낌이 다르지 않나요? 근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제일 특별한 존재라는 건 결국 모든 사람이 자기일 것 같아요. 자기 자신. 그래서 자기 자신과의 어떤 소통 같은 걸 잘하면 여러모로 좀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지 않나. 미래 나에게 너무 많은 걸 떠넘기지 말고 제발 과제라던가 그리고 이제 미래의 내가 너무 나태해지지 않도록 또 관리를 하고 과거의 나로부터 그걸 잘 받아서 관리를 하는 그런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알스님이 진짜 좋은 얘기 해주신 것 같은 게 우리가 오늘 인간관계에 대해서 얘기해봤잖아요. 근데 인간관계의 중심은 결국
나인 것 같은 생각이 방금 들었어요. 그래서 자존감이나 뭐 자존심의 원천은 결국 나에게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패널들 분 말씀 감사하고요. 오늘은 이렇게 인간관계 고민서를 함께 읽어보고 우리의 인간관계에 대해 이야기 나눈 시간을 가졌습니다.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마치기에 앞서 돌아가면서 인간관계란 네모다라고 마지막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저는 인간관계란 그냥 딱 떠올렸을 때 인간관계란 꼬인실이다. 오, 그러니까 꼬인실. 네, 복잡하고 잘 안 풀리는 일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인간관계는. 물론 그 사이에서 좋은 경우도 있지만 그냥 인간관계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는 그 모든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복잡하고 풀기 어렵고 그런 꼬인실. 근데 이걸 잘라낼 것인가 아니면 내가 풀어볼 것인가를 고민하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이고 또 풀어냈을 때는 의미가 있는 일인 것 같아요. 정말 멋있는 얘기네요. 약간. 어, 박수를 드리고 싶어요. 이런 분위기 낯서네요. 나 이거 다음에 내가 어떻게 얘기하지 이거? 부담되는데. 진짜 사연자분들이 만약 이 얘기를 들으시면 힐링이 되실 것 같다는 느낌이 조금 들었어요. 그럼 이제 제 차례인가요? 갑자기 긴장하셨어. 저는 인간관계는 에스프레소다. 모카 카푸치노예요. 이 에스프레소. 왜냐면 이제 에스프레소를 처음 마시는 사람들은 서서 못 마시잖아요. 맞아요. 근데 또 익숙해진 사람들은 또 엄청 중독자처럼 막 마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간관계도 익숙치 않고 서툰 상황에서는 쓰고 약간 좀 상처받고 그럴 수 있는데 이제 묵묵히 계속 마시고 마셔가다 보면은 익숙해지면서 그 맛에 취하지 않을까. 오. 멋졌다. 멋졌다. 잘 살렸다. 말씀하시는 것 두 분께 너무 동감하는 게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는 늘 갈등과 오해가 발생하기 마련이죠. 한 인터넷 강사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에 사람이 10명 있다면 한 명은 특별한 이유 없이 나를 좋아하고 한 명은 특별한 이유 없이 나를 싫어하며 8명은 나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해도 나를 싫어하고, 즉 나를 싫어하는 사람과 호감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것은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과 잘 지내기도 인생은 충분히 짧다. 타인의 평가는 나의 행복과 무관하다. 나의 행복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다. 인간관계에서 다른 사람에 집중해서 에너지를 쏟고 힘들어하기보다 자신을 먼저 돌보면서 살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는 오늘 토크였습니다. 금공강이 아니신 분들도 금공강 같은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다음 주 금요일 재밌는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팟빵과 아이튠즈를 통해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It's a sign